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검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찰의 새 임무, 여사님 뉴스를 막아라? 네, 요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뭐 하실 분들 꽤 계시겠어요? 검찰의 새 임무, 여사님 뉴스를 막아라. 여사님 뉴스라고 하니까 김건희 뉴스를 막아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검찰이 그 김건희 뉴스를 막는 임무를 맡았다? 이게 뭔 소리야? 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를 앞두고 사실 예고 기사가 언제부터 나왔다? 한 달 전부터 나왔어요. 1월 10일에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가 있다라는 기사 사실 한 달 전부터 나왔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의 초점이 됐던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미의 관심거리였던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기사 많이 보셨어요? 1심 선고가 났다라는 기사는 다들 보셨죠. 하지만 집행유예가 나왔다. 아니, 엄청나게 수십억이 넘는, 100억이 넘는 그 주가 차익을 얻었는데, 주가 조작을 해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훔쳐갔는데, 그게 다 누구 돈입니까? 다 국민들 돈, 다 개미들 돈 아닌가요? 그 개미들의 돈을 이렇게 박박 긁어서 가져갔는데, 집행유예라고? 그 100억 원 넘게 피해를 끼쳤는데, 집행유예라고? 뭐야 이거? 장난해? 라는 생각 절로 드시죠. 자, 그런데 비판하는 언론이 없어요. 판결을 두고 아무도 비판을 안 해. 그냥 선고가 났다. 이러이러한 논리를 이러이러한 근거를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라는 보도, 이렇게 스트레이트성 기사는 있어도 비판을 하는 기사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이게 이렇게 정당한 판결이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가 그런 정도의 판결이었어요? 아니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어. 왜? 도대체 왜? 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선고는 선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선고 2, 3일 전까지만 해도, 야, 내일 모레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가 있어. 이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의 방향이 향배가 결정될 거야. 그런 보도가 꽤 많았어요. 근데 막상 선고 당일날 순위가 뒤로 확 밀립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왜? 이 내용을 보세요. 권오수 집행유예, 관련자 모두 집행유예,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실패했대? 일단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것도, 실패한 주가 조작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 해도 범행을 한 그 죄질이 매우 조직적이고 되게 되게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그리고 수단이 되게 추잡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요. 이득을 많이 못 얻었을 뿐. 그랬으면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익이 많이 나지 않았다고 처벌 안 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살인범이 칼로 사람을 찔렀어. 비틀었어. 그리고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둔 게 아니라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은 집 밟고 때렸어. 그리고 유유히 사람을 버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죄질이 나쁘죠. 수단도 나쁘죠. 사후에 더 나쁘죠. 그런데 뭐 사람이 죽진 않았네, 다행히. 그러면은 그 살인범,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줘도 되나요? 아니죠. 사람이 산 건 산 거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살인도 살인의 그 등급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고의적 살인, 그다음에 고의적 살인 중에서도 아주 아주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한 고의적 살인, 이렇게 해서 살인도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눠요. 1급 살인, 2급 살인, 3급 살인, 뭐 이런 식으로 그 급을 나눠서 하는데, 이거는 정말 죄질이 나쁜 1급 살인이잖아. 비록 사람이 사망하진 않았으나. 그러면은, 아무리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질이 나쁜데 강하게 처벌해야죠.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고의적인 범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수법이 되게 질적으로 되게 나빠요. 저질스러운 수법을 많이 썼습니다.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래서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정말 개미들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어느 수가 실패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익 본 사람 되게 많아. 자, 비판을 하려면 끝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판 보도가 안 나와. 뭐지? 이 애매한 판결, 참 이상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김건희가 발뺌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등, 앞으로 가짜뉴스 대응하듯이 대응하겠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보통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몽둥이를 든다.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딱 지금 김건희 하는 짓이 적반하장이죠. 근데 이렇게 적반하장을 하는데도 비판이 안 나와? 언론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 심지어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판결문에 없는 주장까지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설치나 싶을 정도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한 달 전부터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 3일 전까지만 해도 내일 모레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가 있다.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의 향배가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전망과 분석 기사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선고 당일에 그 모든 기사들이 사라집니다. 왜? 도대체 왜?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운다? 이재명이 채웠죠. 다 이재명 기사로 채운 거예요. 이재명이 검찰 출석했다고 그걸로 다 채워버렸어. 이야,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 선고 내용이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니, 일단 실패하지도 않았고 설령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 범행의 수법이라든지 이 고의성이라든지 사전 모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죄질이 아주 나빠.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때렸다? 이거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표창장보다 가벼운 범죄였어? 주가 조작이 표창장보다 가벼운 범죄였어? 대한민국 이래도 돼요?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근데 비판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법원 판결 이후에 김건희가 더 펄쩍펄쩍 뛰면서 발뺌을 한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자리를 김건희 비판으로,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었어야 할 그 자리를 뭐가 채우고 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 기사가 채우고 있는 겁니다. 하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이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가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요, 주말에 가겠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가겠다 했던 거야. 근데 검찰이 굳이 바득바득 우겨서 금요일 날 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금요일에 갔더니 하필 그날이 도이치모터스 선고 날이었던 겁니다.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도이치모터스 이 선고가 10시 반, 11시쯤에 났잖아요. 근데 원래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 시간이 11시였어. 그러니까 자칫했다가는 완전히 묻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한 20분 정도 출석을 미루는 바람에 그나마 뉴스가 나갈 건 나간 거예요. 하필 도이치모터스 선고에 맞춰서 일부러 이재명을 불렀던 겁니다. 검찰은 일부러 불렀어요. 일부러 금요일 날 맞춰서, 선고 날에 맞춰서 이재명 부른 거야. 그뿐만 아니에요. 자, 어떤 분 그 얘기를 합시다. 하필 도이치모터스 선고 날에 맞춰가지고 유아인, 대마, 프로포폴 이런 거 막 나왔어. 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그렇게 잘 맞출 수가 있냐? 응?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고. 하필 도이치모터스 선고 날짜에 맞춰가지고. 자, 심지어 이 유아인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게 된 배경이 뭐다? 동아일보였어요.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유아인의 이 프로포폴 기사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냄새 안 나요? 전 냄새 참 많이 나는 것 같아. 하필 도이치모터스 선고 날에 맞춰가지고 이재명을 부른 것도 그렇고, 그날 맞춰서 유아인 프로포폴 얘기들 터뜨린 것도 그렇고, 프로포폴로 끝난 게 아니라 대마까지 받았다고 또 터뜨리고, 유아인 이슈를 가지고 2번 써먹었어요. 프로포폴로 한번 써먹고 대마로 한번 써먹고. 하필 도이치모터스 선고에 맞춰가지고. 이거 짜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연예인 마약 사건은 왜 하필 이럴 때 터지는 걸까요? 며칠 전부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 같은 거 터질 때 됐다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터졌죠. 자, 뿐만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선고 날 이런 일도 있었어요. SM, 우리나라 최대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SM이 방시혁 씨한테 넘어갑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BTS를 이끌고 있는 방시혁 씨한테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카카오가 SM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방시혁, 이수만 손잡고 SM 인수. 이수만의 SM 이전 현실화하겠다. 하면서 또 이 얘기가 또 나왔어. 이것도 하필 그날 맞춰서. 이거 되게 큰 뉴스거든요. 이게 방시혁이 SM 인수를 했다는 거는 단순히 이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지각 변동뿐만 아니라 이 SM이 이수만의 이런 여러 가지 전행 때문에 소액주주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소액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했잖아요. 그 경영권 장악하는 와중에서 카카오가 도움을 줬잖아. 그래서 현재 카카오가 경영권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액주주들과 카카오가 같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러다 카카오가 다 먹겠지. 자, 그러고 있는데 방시혁이 나서서 야, SM은 내 거야 하고 딱 가져와 버렸고, 이수만은 또 자기 주식을 다 방시혁한테 넘겨준 거고. 이거는요,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라든지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BTS잖아. 또 BTS가 걸렸잖아. 그리고 SM이 걸렸잖아. 이게 장난 아닌 게 연예계에서는 꽤 큰 뉴스였어요.
야, 이런 뉴스가 하룻밤에 다 터졌네. 야, 이 한 건으로도 일주일 내내 써먹을 수 있는 기사거리인데 이거 한꺼번에 다 터졌네. 하루에 다 터져버렸네. 예? 2월 10일 하루에 다 터져버렸네. 뭘까요? 이거는 짜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장면이죠. 자, 마치 검찰은 이런 상황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말 잘 짠 게 정치 고관여층의 관심은 이재명한테 가고 정치 저관여층이나 젊은 층은 연예계 이슈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국민들의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그 정치 그 참여층 중에 그 대표 그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 고관여층이 어딘 줄 아세요? 네, 젊은 여성들입니다. 이 젊은 여성들이 새롭게 정치 고관여층으로 들어오면서 진보 정치의 어떤 그 추동 추진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여성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 유아인한테 관심이 있고요. 예. 또 누구? BTS한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딱 그 층들이 좋아할 만한 연애 관련 뉴스가 터져버린 거지. 그러면 진짜 이 김건희한테는 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김건희가 어쨌든 간에 우리 민주진보진영 인사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키자 이러고 지금 머리 빨간띠 두르고 나섰고, 그 다음에 20대 여성들은 좀 진보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20대 여성들은 야, 이 김건희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우리 유아인한테 유아인이 지금 큰일 났어. BTS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기에다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고, 거기에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 하나 문제를 삼지 않을 거라는 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가 짜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이 중에 이슈 한 가지만 터졌어도 일주일 내내 갈 수 있는 이슈인데 이 이슈가 하루에 다 터진단 말입니까? 그 네 가지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재명, 유아인, SM. 사실 이거 한 건만, 이 한 건으로도 며칠씩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 아닌가요? 근데 이 며칠씩 갈 이슈들이 하루에 다 터져버렸어. 네 건이나.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뉴스들 가만히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이 역시 검찰은 언제 선고가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대충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재명을 소환을 했어. 자, 근데 마약 수사권 지금 어디에 있다? 검찰에 있죠. 그러니까 유아인 수사는 누가 했다? 검찰이 했네? 이걸 식약청에서 검찰한테 고발을 했어요. 송치를 했어. 날짜 맞춰가지고. 그냥 했겠어? 자, 짜고 했지. 자, 이수만, 요것만, 근데 이수만도 사실은 검찰하고는 되게 가까워요. 사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자, 이 네 가지 이슈가 검찰을 떼놓고 이야기할래야 떼놓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자, 이래도 검찰이 의심스럽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검찰이 작당질한 거 아닐까요? 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검찰이 김건희한테 이슈가 집중되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빨장기 척결가님 H.O.T 팬이셨나봐요. 이수만 이작자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H.O.T 팬들이 당시 이수만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죠?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군요. 웬즈데이님, 작당질 너무 티나게 해서 더 어이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이거 연관이 있겠죠? 연관이 있는 거 맞죠? 제가 생각하는 거 맞죠? 라고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웬즈데이님, 너무 이렇게, 당연하지. 근데 너무 작당질이 티가 나. 그래서 더 어이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까봐 되게 열심히 막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예,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님, 그런 것 같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현님, 진짜 법만 없으면 경 내외 두 인간들 쥐어 뜯고 싶어요. 라고. 에휴, 그렇죠. 자, 그런데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칠까요? 안 칠까요? 치죠. 안 될 거라는 거 알면서도 치죠. 검찰이 지금까지 투입한 그 공력이, 그게 노력이 있는데 영장을 안 친다? 그럼 검찰은 그 자체로 비난을 사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영장 칠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칠 거예요. 아니, 안 될 줄 알고 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장을 해야만이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정훈 그 시대전환 그놈의 새끼가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을 할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는요, 지금까지 국진당 애들이 아주 고전적으로 많이 써먹었던 수법입니다. 자, 따라서 이재명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영장 치고 그래야만이 김건희 특검이 힘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검찰 스스로가 이재명과 김건희 특검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안 치는 그 순간에 김건희 특검이 확 튀어나가 버릴 거야. 바로 튕겨나가 버릴 거야. 사실 김건희 특검을 자꾸 이재명한테 이렇게 엮어놓고 이재명 같이 물고 늘어지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확 진행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쪽 애들을 그 작전에 사실 말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영장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칠 거예요. 그래야지 그 검찰이 김건희 특검을 방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그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남아 있긴 하지만 대북 송금 문제는 또 완전히 좀 그게 틀려요. 색깔이 결이 틀리다고 하죠. 결이 틀린 것이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관련된 문제이고 대단히 그 진영 간 갈등 요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괴롭히고 탄압하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이걸로 뭔 짓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고국을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까지 글로 감식에 떠넘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대장동으로 김건희 특검을 묶어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은 이번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칠 겁니다. 안 되는 거 알겠지만
영장 안 나올 거라는 거, 아니 영장 근처도 못 갈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하는 거는요, 지금 요새 보면 그래요. 검찰의 그 행보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전형적으로 정치적인 입속을 따져보면은 딱 결론이 나오게끔 만들어지는 게 지금 검찰의 태도이거든요. 지금 현재 검찰 뭐 영장이 된다 안 된다 필요 없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 영장 치는 게 이익이지. 할 거예요. 뭐 거기 맞춰서 우리 대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싸우러 가야 됩니다. 영장 친다 그러면 우리 또 중앙지검 가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앞뒤문 다 걸어 잠그고 그냥 해야 돼. 자, 민구님이군요. 김건희는 기사 뒤에 숨었나라고 하셨고요. 조수님, 습관 돼버린 개검들 영장 남발하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냥 깡패요, 깡패. 자, 지난 여름님 오셨군요. 소백사님도 오셨군요. 자, 이잼 영장 치는 순간 김건희 특검 몰아붙이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되는 게 청구를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해요. 그래야지 하나를 방점을 하나 찍고 마침표를 하나 찍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김건희 특검하고 이재명을 같이 엮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또 앞으로는 더 힘을 받아서 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돼요, 김건희 특검을. 예. 그런 면에서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킨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차라리 우리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좀 서운하실 수는 있으나 검찰이 영장을 치고 그거를 체포 동의안을 기각하는 거죠. 부결하는 걸로 마침표를 하나 찍고 넘어가 줘야지 김건희 특검을 계속 힘있게 앞으로 더 힘있게 몰고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네, 오밤중의 뉴스